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오늘도 다이빙과 산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받은 질문입니다. 이게 제가 아마 페이스북에서 어떤 올린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거기 질문으로 답을 달아주셨습니다.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평소 문제없는 다이빙을 마치고 시중에 파는 산소 캔 스펙상 95%라고 나와 있음. 을 들여 마시는 것도 감압병 예방의 의미로 괜찮을까요? 괜찮습니다. 뭐 좋은 생각이긴 한데 사실 그 아래쪽은 제가 보낸 답장인데요. 다이빙 프로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이빙을 마치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어차피 본인이 평소 문제없는 다이빙을 마치고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산소를 흡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라고 제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을 보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다이빙 후에 저희들이 깡통산소를 흡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감압병이 왔을 때 응급처치 이야기입니다. 이제 지금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도 산소를 좀 흡입하는 건 어떠냐.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다이빙 이후에 어떤 산소를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깡통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당연히 응급처치는 산소입니다. 근데 감압병이 왔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면 이게 1분당 약 15리터를 흡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15리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 제가 이 깡통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산소 탱크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보고요. 저는 이 나이트록스 실린더로 나이트록스로 다이빙하면서 이 나이트록스에 들어있는 높은 퍼센트의 산소를 버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응용할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. 실린더 중에서요, 이 나이트록스 실린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32%죠. 이게 저희들이 흔히 유니버설 나이트록스라고 부릅니다. 전 우주인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나이트록스입니다. 36% 만들어 달라고 하면 리조트에서 혹은 리버보드에서 싫어합니다.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2%는 보통 만들어 놓습니다. 50%, 80%, 100%는 저희들이 감압 다이빙용으로 준비를 합니다. 수면에서 제가 나이트록스를 쓴 경우 혹은 100% 산소로 안전정지를 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들고 들어가서 씁니다만은 이럴 때 수면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물에 떠 있을 때 저는 사용한 나이트록스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 흡입하라고 권합니다. 우리가 수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일반 공기를 흡입하는 것보다는 감압 효과가 있습니다. 깡통 이야기입니다. 이게 지금 온라인에 보면 제가 이 캡처한 그림은 이게 쿠팡에서 캡처를 했습니다. 근데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이 캔 산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이게 고압이기 때문에 수출, 그 다음에 저희들도 어떤 특정 수입 업체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고,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이 깡통 산소는 대부분 국내에서 제조한 그런 산소 깡통입니다. 다양한 크기와 가격이 나와 있고요.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작은 게 500ml 혹은 한 1리터짜리가 나와 있습니다. 만약에 거기다가 우리가 10바 정도를 채우면 500ml라면 사실은 5리터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. 20바까지 채워도 10리터입니다. 이 깡통 산소에 넣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그것은 그 깡통에 가해줄 수 있는 압력의
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바퀴 같은 경우에 2바에서 3바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동차 바퀴, 고무.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팔고 있는 저희들 그 부탄가스요. 이 부탄가스에 과연 이게 몇 바로 들어가는지 궁금한데,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산소를 넣는 깡통이 10바에서 20바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깡통 안에 불과 10리터, 많아도 20리터 이 정도 양의 산소가 들어있다면 가마병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분에 약 15리터를 줘야 됩니다. 그렇다면 그 산소 캔으로 사실 뭐 크게 들이쉬고 내셔보면 이게 1, 2분 쓰면은 거의 고갈이 됩니다. 가격 대비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다이빙 이후에 흡입을 위해서 이렇게 깡통 산소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. 이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너무 떨어집니다. 이 시중에 많은 종류의 그 산소 캔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다양한 크기, 그 다음에 다양한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. 뭐 어떤 거는 그 6개를 사면 하나 더 주는 것도 있고요.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뭐 5개 하면 또 그거보다 더 작은 거 하나 더 주는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되게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산소 이외에 이런 게 있죠. 그 산소 발생기라는 게 있습니다. 가정에 산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. 이 담배 많이 피우시고 나이 드시면 우리가 폐 협착이 오죠.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아주 질 나쁜 병이 올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집에서 이 산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심한 분들은 100% 산소를 가지고 흡입을 하고 있죠. 근데 이 집에 이 산소 발생기를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이트록스를 제작할 때 부분압 방식으로 하면 뭐 산소를 미리 정해진 바를 넣고 그 위에 공기를 때려 이어서 그 원하는 퍼센트를 만들어내죠. 그거에 비해서 이 멤브레인 타입의 나이트록스 제작 기계는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산소 발생기하고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멤브레인 타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그 산소 퍼센트가 50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도 처음 나올 때는 한 40% 경우 됐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60%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첫 투자가 많아서 이제 저희들이 리조트 하면서 많이 끓이게 됩니다. 우리 허용도 트레이너님이 그 38선에서 38머린을 운영하실 때는 이 멤브레인 타입으로 나이트록스를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대단히 감사하게 사용을 했죠. 근데 지금 나이트록스의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좀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이런 거를 이용하면 그 다이버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최근에 고대훈 트레이너한테서 제가 연락을 받기를 이 산소 광량자 요법에 대해서 묻습니다. 이거는 이름이 지금 앞에 산소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다이버들하고 아무 무관합니다.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광량자 요법에 대한 뭐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기는 한데 뭐 이런 말 하면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할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. 피를 뽑아가 그 안에다 뭐 산소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광량자를 그거를 피에다가 막 쏘아가지고 혈액을 맑게 한다고 하는데
저는 뭐 이런 짓 하는 거 싫어합니다. 한번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. 근데 한 번 더 이 깡통 산소에 대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감압병의 응급처치는 뭐 100% 산소가 답입니다. 뭐 100%가 없으면 95%다 좋습니다. 그리고 일반 다이버분들이 다이빙 마치고 나와서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산소를 흡입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.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, 다이빙 마치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어떤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분은 혹 예방을 위해서라도 100% 산소를 1시간, 2시간 이렇게 마시고 타면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깡통산소에 대해서는 이게 용량, 그 다음에 그 채울 수 있는 압력 이런 거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어떤 효과는 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깡통산소라도 가지고 다니시겠으면 가급적이면 큰 용량으로 준비를 하시고, 뭐 현지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이거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으면 흡입을 하십시오. 나이트록스 공부를 하신 분들, 그 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버 분들은 감압용 50%, 80%, 100% 산소 실린더를 따로 가지고 다닙니다. 그분들이라면 다이빙 마치고 좀 찝찝하면 가급적이면 높은 농도의 산소를 꽤 장시간, 저는 최소 1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최소 1시간. 그래서 그거를 좀 흡입을 해주면 분명히 다이빙의 어떤 후유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.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